지금 한국이라는 단어 하나에 유럽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2025년 12월 SK 하이닉스의 HBM 납기 조정 발표 하나에 독일 공장 라인이 멈추고 프랑스 데이터 센터 증설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유럽연합 긴급 청문회가 소집됐고 그간 유럽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한국을 너무 쉽게 봤다고 고개를 숙였죠.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 90%, 전기차 배터리 공급 50%, LNG 운반선 대부분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이란 겁니다. 한 곳만 끊어도 유럽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 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유럽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조용히 세계의 목줄을 쥔 대한민국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12분, 브뤼셀 외곽 데이터 센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빨간 글씨로 떠오른 문구, 메모리 모듈 승인 대기라는 6글자가 제 59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온도 센서가 미친 듯이 요동쳤고 냉각 팬들이 최대 속도로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공기는 뜨겁고 무거웠고 긴장감이 목을 조여왔어요. 윤세린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멈춘 게 서버가 아니라 유럽의 일정이에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버 하나가 멈췄다고 유럽 전체가 멈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몇 분 후 독일 자동차 공장의 생산 라인이 정지했다는 속보가 날아왔습니다. 프랑스 통신사의 네트워크 증설 일정이 보류로 바뀌었다는 긴급 메시지도 연이어 들어왔죠. 화면 구석에는 계속해서 같은 문장이 깜빡였습니다. HBM 납기 재조정, 긴급 우선순위 재배치라는 문구였어요. 저는 마르쿠스 브란트입니다. 유럽연합 공급망 위기평가 책임자를 15년간 지냈고 지금은 민간 리스크 자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보고서만 해도 수백 건이 넘습니다. 저는 위기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을 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또 아시아 탓이군요. 대체품 쓰면 끝날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냉소적이었죠. 하지만 그건 제 본성이 아니라 제 과거가 만든 방어막이었습니다. 1998년 제 가족은 파산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수입회사가 아시아발 금융위기로 무너졌어요.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됐고 신용은 바닥을 쳤으며 우리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6살이었던 저는 그날 이후 아시아라는 단어만 들어도 속이 뒤틀렸어요. 아시아는 불안정해. 싸구려고 언제든 대체 가능해.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념을 무기로 삼아 유럽의 공급망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새벽 제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부품 하나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한 곳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한 곳이 흔들리자 유럽 전체가 덩달아 흔들린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어요. 대체 뭐가 문제였지? 뭘 놓친 거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저는 유럽의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청문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방청석은 10,000원이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생중계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장이 제 앞에 보고서를 펼쳐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브란트 씨, 이 문장을 직접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현재 병목은 단순 반도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메모리, 즉 HBM 공급 집중에서 발생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회의장에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남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위원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크게 떠오른 두 개의 기업명,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습니다. HBM 공급의 핵심 축이라는 부제가 그 아래 박혀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건 기업 간 경쟁입니다. 국가 영향력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클레어 로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국계 유럽 안보산업 싱크탱크 분석관인 그녀는 46세의 나이답지 않게 냉철했어요. 그 기업이 한국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브란트 씨. 오늘 새벽 유럽이 동시에 멈췄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회의장 전체를 얼려버렸어요. 의원들은 숨을 죽였고 기자들은 펜을 멈췄으며 방청객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클레어가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신이 무시한 나라가 오늘 유럽을 멈췄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USB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었지만 제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청문회는 잠시 휴회됐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제 그림자를 느렸어요.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첫 슬라이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초크 포인트 코리아라는 영어 제목이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초크 포인트, 병목이라는 뜻이죠. 세계 경제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도표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서 시작해 그래픽 처리 장치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HBM으로 연결되는 구조였어요. 납기, 검증, 승인 체계가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업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분야였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배터리 분야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생산 전환 분야였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어요. 검증, 품질, 양산, 납기가 모두 하나로 맞물린 거대한 톱니바퀴였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멈추는 구조였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시아는 불안정해. 대체 가능해. 그 말이 제 입에서 맴돌았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린이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브란트 씨, 청문회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저는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회의장 문이 열리고 저는 다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증인석에 앉았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브란트 씨, USB는 확인하셨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원장이 스크린을 다시 켰어요. 이번엔 제가 본 바로 그 슬라이드들이었습니다. 더 초크 포인트, 코리아라는 제목이 회의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클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작동하려면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제 성능을 내려면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이 필요하죠. 문제는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손에 꼽힌다는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도표가 나타났어요. 납기, 검증, 승인이라는 단어들이 화살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품질을 검증하고 양산 라인을 안정화하고 납기를 맞춰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완벽히 갖춘 곳이 한국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여전히 저항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른 나라가 있지 않나? 미국이나 일본은? 하지만 클레어는 단호했습니다. 미국은 설계를 합니다. 일본은 소재를 공급하죠. 하지만 그걸 하나로 묶어 제때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건 한국입니다. 납기를 맞추고 품질을 보증하고 대량 생산까지 책임지는 곳이죠. 화면에 기업 이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HBM 시장 점유율 90% 이상, 전기차 배터리 유럽 공급 비중 40% 이상.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어요. 제가 평생 외면해온 현실이었죠. 클레어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소재와 장비 분야였어요. 포스코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과 에너지 설비 분야에서 유럽 여러 나라에 설비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과 엔진 추진 계열까지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몇 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 전체가 하나로 엮인 거대한 그물망이었죠. 그리고 그 그물망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대체 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나라가 말이에요.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생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클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생산량은 많습니다. 하지만 검증과 인증이 문제입니다. 유럽의 안전 기준, 품질 기준을 통과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유럽은 멈춰 있어야 하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시아는 불안정해. 싸구려고 대체 가능해. 그 말이 제 입에서 다시 흘러나왔지만 이제는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클레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을 끊는 순간 유럽이 먼저 멈춥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챕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문회는 잠깐 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의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클레어가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조선과 해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선? 배 만드는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어요. 화면에 4개의 기업명이 떠올랐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었죠. 저는 그 이름들을 쳐다봤습니다. 조선소 이름 정도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유럽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클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죠. 문제는 물량이 아닙니다. 납기와 대체 불가능한 선종입니다.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어요. LNG 운반선 인도 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으로 향하는 LNG선들의 인도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클레어가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 LNG선 인도가 한 달 지연됐습니다. 이유는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레어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독일의 한 발전소가 LNG 공급 일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계약 페널티가 발생했죠. 그 발전소는 산업용 전력 단가를 올렸고 그 영향으로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지연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배 한 척이 지연됐는데 데이터 센터까지 영향을 받는다고요? 세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작년 그 사건 때문에 저희 증설 일정이 석 달 밀렸어요. 전력 단가가 오르면서 예산이 부족해졌거든요. 서버를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력을 확보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LNG선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발전소가 멈춥니다. 발전소가 멈추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죠. 전력이 불안정해지면 데이터 센터도, 공장도, 병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연쇄 반응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조선소에서 배가 만들어지고 그 배가 LNG를 실어 나르고 그 LNG가 발전소로 가고 그 발전소가 전력을 만들어내고 그 전력이 산업 전체를 돌린다는 구조였죠. 그리고 그 구조의 시작점에 한국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특수선종을 만듭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같은 것들이죠. 이런 배들은 설계부터 인도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지금 주문해도 2027년에나 받을 수 있어요.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조선소는 왜 안 되는 겁니까? 클레어가 대답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도 물량은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선종, 특히 LNG선 같은 고난도 선박은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납기 준수율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유럽 조선소는 이미 10년 전에 대부분 문을 닫았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평생 조선업을 단순 제조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배 만드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건 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골이었어요. 클레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유럽의 에너지 일정이 찢어집니다. LNG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발전소가 멈추고 산업이 멈추고 결국 유럽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유럽의 에너지 일정이 찢어진다.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말이에요.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폭풍은 다음 챕터에서 더욱 거세질 예정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원들은 메모를 하고 기자들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클레어가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동차와 배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한국이겠지.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화면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이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도로에서 점점 더 자주 보이는 차들이었죠.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클레어가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 5년간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문제는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생산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도표가 나타났어요.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유럽 자동차 산업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클레어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화면에 3개의 기업명이 나란히 떠올랐어요. 저는 그 이름들을 처음 듣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랐죠. 클레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세 회사는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 모두 이들과 계약을 맺고 있죠. 한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클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도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공장을 짓는 것과 양산 라인을 안정화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안전 인증, 품질 검증, 이 모든 걸 통과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배터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대체 가능이라는 말이 점점 공허해졌어요. 대체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체에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유럽은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클레어가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배터리를 만들려면 소재가 필요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있어야 하죠. 이 소재들을 공급하는 회사 중 하나가 포스코입니다. 저는 포스코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철강 회사 아닙니까? 클레어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제 철강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양극재 생산량은 세계 상위권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포스코의 사업 구조가 나타났어요. 철강, 소재, 에너지, 건설까지 다양한 분야로 뻗어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소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에너지 설비가 필요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소와 에너지 설비를 유럽 여러 나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저는 두산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유럽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클레어가 마지막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언급했습니다. 방산과 엔진, 추진 계열까지 연결된 회사입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도 점점 존재감을 키우고 있죠. 한 의원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돌리면 됩니다. 중국도 배터리를 만들고 소재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세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돌리는 건 계약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어요. 중국 배터리를 쓴다고 해도 그 배터리가 유럽 안전 기준을 통과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인증, 검증, 라인 안정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 2년 동안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뭘 하고 있어야 합니까? 손 놓고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지금까지 대체 가능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곧 비용이었으며 그 비용은 결국 유럽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었습니다. 클레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설비,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은 이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기업 이름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어요.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포스코,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이름들이 하나로 엮여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제가 평생 무시해온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믿음과 상관없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진실이 들어서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챕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문회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았죠. 한국, HBM, 조선, 배터리, 소재.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프란트 씨. 저는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 의원이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무너진 건 아시아 때문이었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과거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1998년 제가 16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수입회사는 아시아발 금융위기로 무너졌습니다.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됐고 거래처는 연락을 끊었으며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어요. 우리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아니 아시아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제 판단은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아는 불안정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클레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저와 그 남자 사이에 섰어요. 브란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클레어를 따라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과거는 압니다. 1998년 금융위기, 가족 파산. 하지만 그때의 아시아와 지금의 한국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결국 똑같습니다.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죠. 클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건 기억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클레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1998년 아시아는 금융 시스템이 취약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했고 기업들은 부채에 허덕였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다릅니다. 외환 보유고는 세계 상위권이고 기업들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갇혀 있어요, 브란트 씨.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던 모습, 어머니가 울던 모습, 집을 떠나던 날의 쓸쓸함. 그 모든 게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시아를 싫어한 게 아니라 두려워한 겁니다. 다시 그때처럼 무너질까봐, 다시 그런 고통을 겪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두려움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유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를 바라봤어요. 클레어의 눈빛은 차갑지만 진지했습니다. 청문회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게 유럽을 구하는 길입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청문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어야 했습니다. 클레어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이 증오하는 건 기억이지 현실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싸워온 건 아시아가 아니라 제 과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청문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의원들이 저를 바라봤고 방청객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생중계 카메라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저는 손을 떨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렸고 의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시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무시했죠. 하지만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메모리 HBM. 이걸 만드는 핵심 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이 두 회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납기를 맞추고 품질을 검증하고 양산을 안정화하는 완공 능력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자동차 산업을 보십시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조 전환을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가리켰습니다. 배터리를 보십시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는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의 핵심입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이들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과 해운을 보십시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들이 만드는 LNG선이 없으면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발전소가 멈추고 산업이 멈추고 결국 유럽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업 이름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소재를 보십시오. 포스코는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설비를 유럽 여러 나라에 공급하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과 엔진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메모리, 자동차, 배터리, 조선, 소재, 에너지 설비.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부품 공급처로 보면 안 됩니다. 한국은 완공 능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긴장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은 틀렸습니다. 아시아는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고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럽이 살아남으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대체할 수 없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몇 초 후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그리고 결국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지나쳤지만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세린이었습니다. 브란트 씨, 오늘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너무 조용해서 못 본 거였습니다. 세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죠. 떠들지 않지만 일은 제대로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클레어가 다가왔습니다. 브란트 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클레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제가 증오한 건 기억이었지 현실이 아니었어요. 클레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한국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멈추지 않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게 설계한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유럽은 이제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력해야 하고 함께 성장해야 하며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포스코,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이름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엮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목록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브뤼셀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렸으며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연결돼 있다는 걸 말이죠. 메모리 칩이 없으면 서버가 멈추고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가 멈추며 LNG선이 없으면 발전소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평생 믿어온 신념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진실을 얻었어요. 세계는 연결돼 있고 그 연결의 중심에 한국이 있으며 유럽은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실이었죠.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과거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2026년의 충격은 한국이 강해졌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했습니다. 다만 너무 조용해서, 너무 묵묵히 일해서 세계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끊는 순간 유럽이 먼저 멈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다.